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왕으로는 살지 못한 남자, 명종 이완의 비극. 왕이라 불렸지만 나는 평생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었소.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왕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단종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더 처절하게 무너진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용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새도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간 왕이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은 어머니에게서 왔고 인사는 외척이 좌우했으며 왕의 입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명종 이완. 그의 평생을 지배한 콤플렉스는 단 하나입니다.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자리에 앉아야 했던 남자의 공포. 그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무력감은 그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1534년 조선의 궁궐안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중종, 어머니는 문정왕후 윤씨. 이름은 이완. 훗날 명종이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미 조선의 운명은 복잡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중종에게는 이완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종, 바로 형이었습니다. 인종의 어머니는 장경왕후, 그리고 이완의 어머니는 문정왕후. 두 여인은 같은 왕의 아내였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단호하고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이완은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형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의 입지는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과도한 슬픔으로 인한 쇠약이라고 기록에 남아있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545년 12살의 이완이 왕위에 오릅니다. 명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12살. 아직 글씨를 제대로 배우는 나이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그 판단조차 서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완에게 어머니 문정왕후는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결정할 필요 없다. 내가 있으니까.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발 뒤에 앉아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왕에게 고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뒤에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완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더 잔인했던 것은 이 상황이 8년이나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각,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명종의 무력감 콤플렉스의 뿌리입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조선은 을사사화의 피바람을 맞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권력을 장악한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영은 반대파인 대윤 세력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유배가고 가문이 풍비박산납니다. 어린 명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옥새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감정은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각. 1553년 드디어 수렴청정이 끝납니다. 명종의 나이 20살. 이제 그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명종에게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피합니다. 신하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립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를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했지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입니다. 12살부터 20살까지 8년 동안 모든 결정은 타인이 내렸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한 번도 최종 결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인간이 갑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육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문정왕후는 수렴 청정이 끝났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외척 윤원영의 권세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명종은 명목상의 군주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은 공공연하게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뇌물이 오가고 관직이 팔리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곳곳에서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이 시기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꺽정.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적으로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임꺽정의 활동은 명종시대 민중의 분노와 절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명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명종은 신하들에게 자주 탄식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무력했습니다. 현실을 모른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명종에게는 아주 잠깐 진짜 왕이 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황을 비롯한 살림 세력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이황은 당시 조선 성리학의 거두로 이후 퇴계학을 완성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명종은 이황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이황을 통해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 부패한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황은 끝내 조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낙향을 거듭했습니다. 이황이 보기에 명종의 조정은 자신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명종이 원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의 희망은 또 한 번 꺾였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명종의 나이 32살. 어머니가 죽자 명종은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윤원영을 파직하고 부패 관리들을 내쫓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시기 명종은 놀랍도록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을 억눌러온 세력이 사라지자 비로소 왕으로서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후인 1567년 명종은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뿐인 아들 순혜세자도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명종의 혈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명종의 일생을 돌아보면 이 사람의 비극은 능력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황과 교류할 만큼 학문을 알았고 말년에 윤원영을 몰아낼 만큼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간을 무력감이라는 콤플렉스가 모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각. 아무리 왕이라 해도 아무리 용상에 앉아있다 해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사회 전체가 부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종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어린 시절의 환경이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규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명종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 왕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경험을 빼앗긴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가 주어져도 쉽게 잡지 못합니다. 둘째, 무력감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분노는 보입니다. 슬픔도 보입니다. 하지만 무력감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명종에게 배척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무력감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도 사실입니다. 내면의 공포를 이유로 현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명종이 우리에게 남긴 쓴 교훈입니다. 역사는 명종을 암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암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너무 깊이 무력감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용상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까요? 그가 마지막 2년 동안 보여준 결단은 어쩌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역사가 그에게 너무 적은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명종 이환. 왕으로 살았지만 왕으로 살지 못한 남자.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해망상과 통제 콤플렉스, 선조 이연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